안녕하십니까. 정치돌직구입니다. 이번 주도 김연경 아나운서 대신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2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죠.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문제와 울산대 의대 울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창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릉인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울산 진보 3당 공동협의기구를 대표해서 김진석 실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세 분 다. 먼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지선을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불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네,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장래긴 전 대변인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선거는 여유 가지면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대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가 정상화를 화두로 걸고 나왔는데 국가와 지역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 선택을 다시금 받도록 그 아젠다와 그리고 임무를 제대로 제시할 그럴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선거를 앞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김진석 공동협의기구 실행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 직책이 그 정당 이름이 아니라서 낯설기도 하실 텐데 지금 울산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부진을 딛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정말 정권이 계속 거대 양당 사이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 삶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동구와 북구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렸던 이곳에서 진보 정치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동구청장 후보도 단일화도 성공하고 그리고 북구의 후보도 단일화하여서 지금 진보 정당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낯서실 것 같아서 울산 진보 3당 공동협의기구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함께 만든 기구입니다. 자, 세 분 모두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함께 고민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문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은 그리고 무료화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자, 이 문제로 현재 4개의 지자체가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각 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울산 시민들의 일종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권들도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료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동구에서 먼저 20% 부담을 선뜻 받아들여 주셨던 거고 그거 이외에 뭐 중구나 북구와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래서 무료화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울산 시정을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이 항상 좀 서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구랑 그렇게 불쑥 협의를 이제 했는데 좀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그 동구 주민에게만 그걸 무료로 제공하느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가 전체적인 시정을 이끌어갈 때는 그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그 시의회도 그 과정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강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강물을 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강물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포산 터널 무료화 사태를 보면 그 봉이 송선달이 떠오릅니다. 예. 일단 네. 그 뭐, 발언을 한번 먼저 기회를 드리고 주시죠. 발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번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갈등, 뭐 못 내겠다, 내겠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무료화가 또 지연되고 봉착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연포산 터널 무료화에 대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겁니다. 첫 단추부터 우리 국민의힘 이전인 새누리당 그 울산시장을 하고 있을 때부터 잘못된 그 첫 단추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또 송철호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다고 그런 말씀만 나누다가 이제 저희 그 뭐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을 비롯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특히 이번에 그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에서 동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가장 큰 요구로 이게 결정되고 강력한 이제 촉구 활동들이 있으면서 동구하고 이렇게 시 간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저는 시장이 이것을 시가 책임진다. 안 된다면 시가 뭐 어떤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무료화에 대한 확고한 일정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첫 단추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무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애초에 이 그 대교나 연포산 터널을 함에 있어서 민자 유치 방식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금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순신 대교라고 해서 사실 울산 대교보다 한 4배 이상의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무료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울산 대교도 지금 국가산당 간에 연결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수많은 물동량이나 출퇴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그런 길이어서 애시당초에 이것을 무료로 이제 국비로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 그런 어떤 졸속적인 뭐 공약에 대한 욕심 뭐 이런 부분들이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김창원 실장님께서 아니 좀 전에 반론. 그 시민들과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저는 대신 되묻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2009년도에 착공하고 2007년도에 민자 사업으로 구성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자 자금을 70%나 끌어들이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 보전도 해주고 이것을 추진했었던 게 다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실행해서 계획해서 설계할 때 시민들의 요구 자체를 완전히 외면해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화 요구는 공약이나 이런 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왔고. 근데 애초에 지금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기다가 지금 다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시 재정을 부담하면서 해나가겠다라는 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조금 오불성설이지 않냐. 거기다가 그것을 굳이 봉선달 이런 것까지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시민 아닌가요? 요구에 대한 이제 해석 차이일지 모르겠는데요. 시민 요구 자체는 그 당시 이제 동구가 교통이 있어서 뭐 시내로 나오는 거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그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포산 터널을 만들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했어야 되느냐는 말씀. 그거는 이제 묻는 거예요. 방법론 차이인데요. 네. 그 이제 민자 유치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유치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예산을 그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래도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 나름의 교통성을 개선을 시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네.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비를 좀 더 받고 그다음에 시 재정 부담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급하게 민자 유치를 추진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민자 유치가 거의 70%인데 그 70%에 또 8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이율이 거의 8%짜리를 가져 당겨다가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면 충분히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없이 갑작스레 민자 유치를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시민들에게 통행료라는 부담을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그 제대로 된 어떤 교통망을 만들었다고 사과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기에 그 연포산 터널이 그 어떻게 좀 부적절합니까? 보시기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제기 저도 했습니다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전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두 당이 지금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또 이런 통행료나 이런 부담들을 지게 되고 또 외지에서 산업물동량이나 또 관광객 수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런 부담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먼저 이것을 풀기 위한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왔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앞의 새누리당에서 잘못 꽤 단추라 할지라도 이것을 풀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안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공방만 벌이다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없거나 차일피일 늦춰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요. 네. 일단 처음에 이 민자 유치를 해서 이 연포산 터널과 대교를 설치한 문제는 사실 보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진행을 시켜서 무료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이제 분담을 하는 그 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남구가 굉장히 반대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그 남구 같은 지금 예. 울산시에서 이제 그 각각 시에서 80% 내고 구에서 20% 구군에서 20% 내는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별로 나누어 보면 남구는 3.4억 정도, 중구 1.8억, 북구 1.6억, 울주군 1.2억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23년간 시 구군 예산이 이제 약 한 1,600억 정도 이상 예. 그 드는 것이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반대가 심한 남구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저도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 남구가 혹시 국민의힘 국민의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신 지금 분. 뭐 그 구군이 서로 입장이 다른 건데요. 그게 일단 당장 뭐 구비나 군비가 그 어떤 재정 여건에 비해서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동이 지금 이제 동구와 그 가까운 이제 가장 이동이 많은 부분이 이제 남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왜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키느냐. 그 차라리 이거를 무료로 할 거면 시에서 비용을 다 지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무료화를 각 지자체에 분담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 그 세금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 속에서 다 나가는 그렇죠. 돈들이잖아요. 시든 구든 그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것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의지가 전혀 없는 이제 국민의힘 남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답답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구군이 현재는 민주당 구청장 군수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시로서는 구에 압박할 수 있는 무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갈 문제이지 끊임없이 공방을 펼치면서 나갈 문제는 아니다. 정 안 되면 시가 결단해서 시가 모든 금액을 내더라도 또 다른 사업에서는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입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사실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울산대교하고 연포산 터널하고 지금 거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포산 터널을 무료화하면 이제 울산대교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울산대교도 무료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 시절인 2017년도에 울산시에서 국비 지원 3,500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물론 민주당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마련을 해오지 못한 것,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단계적으로 지방 재정으로 좀 분담을 하면서 서서히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한 정치 활동들을 공동으로 진행시켜서 확보를 한다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떠십니까? 네, 연포산 터널을 비롯해서 울산대교도 울산의 주요 교통 인프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울산시 재정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울산대교가 이제 인하가 되지 않으면 연포산 터널로 차들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지금 연포산 터널을 무료함과 동시에 울산대교도 최소한 인하 조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교통량의 분산들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울산대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단간에 연결된 그런 이제 대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 차원에서나 우리 주민 편의 차원에서 볼 때도 지자체에서 국가의 어떤 힘을 빌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의제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탁 좀 드리죠. 남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시당 차원에서 오늘 같이 합의를 좀 해서 제안해서 여기서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좀 모아 나가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비용을 구군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구청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지금의 현 방식, 그러니까 구군별로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남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남구 지역 분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남구청에서 약간의 이제 구민들을 위한 의지만 좀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남구청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거는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 부분들 때문이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선 기간 동안에 연포산 터널 무료화 문제는 다시 한번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체장들의 입장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논의들이 좀 급속히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군별로 분담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포산 터널을 지나는 차량들이 전부 다 울산 시내 5개 구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그 다른 어떤 산업 목적이나 울산 외에서 오는 차량이 그게 25.9% 정도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울산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남구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단 일정을 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당겨서 일정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안 되면 되는 만큼이라도 아니면 그 형평성 문제가 고려된다면 시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나머지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조정 문제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왕의 논의가 나온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동구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딱 결론이 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6일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적어도 상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서 적절한 준비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간다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적어도 지방선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정들은 확보가 될 테고 뭐 올 가을쯤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좀 이렇게 입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 시정부나 기초단체장 정부가 저희들 민주당 정부가 다시 또 들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입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러면 그 시민들 혼란이 초래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각 정당이 구체적인 청사진, 앞으로 뭐 세금을 투입하는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내걸고 시민들 선택을 받으면 그 지방선거 전후 입장이 급격하게 뒤바뀐다든지 그런 혼란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구 살리기 주민 대회에서 그 압도적 이제 이 동구 주민들의 요구로 연포산터널 무료화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공약으로서 주민들에게 약속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돌입이 되면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보완이 될 테고요. 물론 뭐 큰 흐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각 당의 후보들도 정해지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계획안이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여쭐 기회가 있으면 또 여쭐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울산대 의대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대 의대를 설립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울산대학교에 의대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울산대는 울산에 있지만 의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름은 울산대 의대지만 의대는 울산에 없는 지금의 현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큽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인가된 지역에 위치나 교사, 연구,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울산대 의대는 없어요, 울산에. 예. 그러다가 뭐 2017년도에 울산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그때 대서야 지정을 하죠.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이나 행정들이 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이 학교 법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용 자산으로 잡혀 있질 않거든요. 결국 울산대 의대는 지금 무허가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나요? 한 30년이나 지금 지내온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예. 교육부가 없던 논란을 만드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번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내로남불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잣대 중에 저는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의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 선거 득표 관련해서 이제 이슈화 시킨 것을 교육부가 갑자기 뭐 시정 명령이라는 거창한 이제 무기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데 교육부가 평소에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인프라 구성에 나름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근데 울산 의대는 갑자기 교육 장소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법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교육 비효율을 만드는 칸막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곳에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 말씀이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교육부에서 그 시정 명령을 통해서 좀 정치 이슈화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론은 좀 있다가 네네. 너무나도 이거 그 근본적인 이 원인과 또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하고 계신지 싶습니다. 이게 이제 88년도에 울산대 의대가 만들어질 때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TO를 국립대학의 정원을 일부 줄여서 그것을 이제 울산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의과대학을 허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89년도에 아산병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88년도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89년도에 아산병원이 설립되면서 1년의 어떤 교육과정, 의예과 1년 과정만 울산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재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진행돼 왔던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그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의과대학 출신들은 40% 정도는 그 지역에서 다 남아서 근무를 합니다. 44%도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울산으로도 오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는 서울에서 다 수업을 하고 서울에서 다 끝나니까 7%만이 울산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보더라도 그 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광주는 의과대학 정원이 259명, 260명, 그 대전은 89명이고 또 지역에서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졸업한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음으로써 결국은 지역의 의사 수급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데, 울산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었는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울산대 의대가 서울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계속 해왔었겠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안 해온 겁니까?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울산 지역이라는 데 의대 정원 배정이 된 거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불법이 아니라는 그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이냐 아니냐를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할 자의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건국대 의대가 충축 캠퍼스로 내려가 지금 문제돼 가지고 저기 시정명령 받아서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이제 그 병원 인프라 자체가 그러니까 병원 인프라 자체가 뭐 하는데, 그리고 울산대 의대가 울산 지역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울산 지역으로 의사 배정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울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봐요. 답변할 시간을 저는 주셔야죠.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따로 빠져나가지 말고, 그동안이 울산대 의대가 보여온 학교 운영 행정이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국민의힘 시선인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현재 교육부가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산의 그때 의학전문대학원의 특정인이 그 뭐 표창장을 위조해서 갔느니 안 갔느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슈들을 보면요, 현재 교육부가 너무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한다. 그게 제 관점. 법은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불법은 건가요? 아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정치적 판단을 정치적 많이 판단이 아니라 그냥 한다라고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미 답변을 하셨네요. 네. 정치적 판단이다.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게 판단이라고 아니라. 보시는데 그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저 교육부에서는 우리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미 울산대학교에는 그 환원해라.
라는 이제 조치까지 정확히 내려진 상태인데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울산의과대학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결국은 교육부에서 3월 30일까지 3월 말까지 그 보충해서 그 환원 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고 불법 이전에 재벌에 대한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것 속에 울산 시민들이 희생양으로 된 정말 너무나도 염치 없는 사건이어서 이거는 울산과학대학 측하고 이 지금 현재 사과를 하고 그동안에 그 아산병원에서 이로 인한 수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울산병원에다가 투자를 해서 울산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 의료 개선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만 그 다음 단계 이런 과정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쉬워요. 정치적 행위다라는 걸로 불법을 눈 감아줘도 된다? 저는 뭐 불법을 눈 감아줘도 된다라는 카톨릭 관대나 없었고요. 카톨릭대나 동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울산대, 한림대 쭉 다 같이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울산대 의대만을 툭 찍어서 되는 것도 그래서 아니고. 울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의대가 드리죠. 예.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공부하는가가 불법으로 판단될 만큼 그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부 문제 중에 한 개가 너무 대학을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잣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발전이 지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전 아까 김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 공감 가는 부분은 이제 울산에 그 남는 이제 그 의대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문제 제기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의예과 학생들, 본과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큰지는 아직은 실증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의학 계열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예과나 본과 공부하는 게 실제 근무지로 연결되는 경우보다는 자신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그 장소가 실제 그 직업적 어떤 장소, 그 병원을 고르는데 큰 연관성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대 의대를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뭐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경우가 높고 혹은 그 다른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할 경우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울산에는 안타깝게도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부속병원으로 201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래 의과대학의 본과 수업들을 실습을 하려면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또 우수한 교수진들이 또 거기에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 인프라 때문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졌고 그 의과대학이 울산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도 이미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내로남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울산에 지금 전국 평균 수명에 있어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런 지금 울산 현실에서 의료 인프라는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 돌파구가 의과대학이 울산으로 환원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이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은 울산대가 울산으로 환원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장릉인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건국대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대처럼 운영을 하다가 네. 지금 교육부의 지적을 받고 충주 캠퍼스 의대 수업 그리고 실습도 충주 병원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산대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울산대도 울산에서 수업을 받고 실습도 울산 병원에서 하고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단계적인 이전들이 돼야 되겠죠. 사실상 의예과 1학년 과정 정도만 울산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 연구실이나 행정실 등은 울산대학교로 모두 이전하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부속병원은 울산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대학병원에서 1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위에 더 추가적인 기반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내려와서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갖춰 나가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문제다라는 저는 말씀이시군요.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상화시키는 생각해요. 과정. 그러니까 환원의 문제도 아닌 거죠. 원래 울산대 의대라의 의대생 정원 배정 자체가 가졌던 본래 취지가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울산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의 대학교에 의대 배정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울산 지역에서 그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김진석 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대학교 의대가 이제 그 부속 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될 텐데, 사실 그 안타까운 거는 그 2019년 통계인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통계에서 전국 그 25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성들의 수명이 그 가장 꼴찌인 곳이 울산 동구였거든요. 공구였거든. 이런 이제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울산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빠르게 진행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산재병원이라든지 울산의료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의사 수만 하더라도 약 160명이 넘는 규모의 의사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조속하게 빨리 울산에 그 환원시키고 원상 회복시켜서 이 부분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광주 260명, 대전 89명 이야기했듯이 의과대학 학생의 정원도 대폭적으로 늘려야만 이 문제, 울산의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의 후보들이 다 말씀하셨고 당선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의과대학의 환원뿐만 아니라 그 의과대학 학생들의 숫자,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공공의료, 의료 인프라, 울산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울산대 의대의 울산 환원, 국민의힘 장르인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울산대 의대 정원 40명에 집착할 거리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울산대학교 제2병원을 도심권에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울산의료원을 조속하게 건립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범서 지역에 있는 그 산재모병원, 그리고 유니스트의 그 의과학대학원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원도 지금 40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 의대 정원이. 그거는 당연히 늘리는 방향을 추진을 해야겠죠. 근데 그 40명이 지금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1학년 때는 이제 울산에서 배우고 나머지 학년은 이제 서울에서 그 교차 실습을 하는 개념인데요. 그 지금 이공계 유수한 어떤 대학원, 뭐 외국의 MIT라든지 이런 유수 대학원 같은 경우도 1년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하고, 뭐 다른 해는 유럽에서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융합의 시대, 뭐 현장의 시대가 아니라 실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대학 자율성을 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40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큰 어떤 공공과 민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제2 울산대학교 병원. 예, 그게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시했다기보다는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측에서 먼저 제시를 했어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한번 민관 어떤 그 합작으로서 같이 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굉장히 처음에 박성민 의원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대 제2병원이 들어서고 의대 정원을 확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전제가 돼요.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울산시당은,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의사들이 많이 파업을 했었죠. 예. 근데 그게 단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반대했던 것은 공공의대.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던 공공의대에 대한 그 불안감과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던 거거든요. 예. 물론 아직 실행은 안 됐었, 그 당시 좌초됐었지만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 예시를 들었던 그 부산의 특정 어떤 학생이 표창장 위조해서까지 갔던 것처럼 그거를 오히려 공식화, 법제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취지까지 깔려 있었었거든요.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의사들이 그거를 학회 반대를 많이 했던 거고 예. 이제 울산의 의대 정원 수가 부족한 거는 뭐 울산 시민으로 봤을 때는 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의사들 커뮤니티랑 또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뭐 점차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보당 예. 쪽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 자체가 저희 이제 그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이 진보 3당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상의료 이야기하면서 울산에 이제 공공병원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 공공병원이 지금 의료원이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단계까지 오는데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이번에 울산 제2 울산대 병원 또 1000병상 이상의 어떤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약으로 내고 있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 자체가 결국은 대형 민간병원 배불리기식 그리고 이 민영화 의료 시스템을 점점 더 민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울산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 의료원을 어떻게든 예타 이번에 다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예타를 면제시킴으로써 빠르게 그 현실화시켜서 여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말 정확하게 동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의료원이 설립되도록 만들고 그것에 부과해서 전반적인 어떤 울산의 의료 시스템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같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게 물타기가 돼가지고 지금 공공의료원보다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몰아간다면 결국 그 임기 동안 아무런 성과도 못 만들면서 울산의 의료는 여전히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울산으로 가지고 오고 또 그 인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정말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문제는 한 번 더 기회를 마련을 해서 얘기를 깊숙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 의대의 울산 복귀 문제는 쟁점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제2 울산대 의대의 설립 국민의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2 울산대 의대의 설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차기 울산시장과 각 지자체장들이 이제 선출이 되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각 당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과 함께 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내 삶과 일상을 바꾸는 출발점이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 하는 출퇴근길, 통학길에 지나는 연포산 터널의 통행료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아플 때 큰 병원을 찾아서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울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까지 우리의 한 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그런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치돌 짚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